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서버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KT는 소액결제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복제폰 생성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롯데카드와 KT에 대한 해킹은 개인정보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금융과 통신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즉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2,300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유심칩 교체를 위해 고객들은 새벽부터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야 했고 연휴를 앞둔 공항에서도 사상 초유의 유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대규모 해킹 사고는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6월 랜섬웨어 공격에 5일 동안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7월엔 SGI 서울보증보험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공격 등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1,034건. 문제는 국가 핵심망인 통신망과 금융망이 모두 뚫렸다는 점입니다. 해킹도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액결제 등 직접 돈을 빼가는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사후적인 방안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 발생 이후에 규제에만 좀 의존하지 말고 그 기업의 어떤 사전 보안 투자와 어떤 책임 있는 경영을 좀 유도하는 정책을 고도화된 해킹 기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1차 분석 결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 정보와 일치하는 인원 11만 명이 일단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추가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추출 작업은 4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서버에 저장된 명부와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따로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속 약 500만 명의 이름 중 이렇게 추출된 명단의 규모는 11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3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명단을 대조했고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 11만 명의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등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측이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이런 요청을 한 혐의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조직적인 지원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명단 중에서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 입당한 사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이들의 구체적인 입당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2023년 초에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당시 통일교 신도들이 이른바 윤심 후보를 당대표로 밀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다른 친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국민의힘은 기존 30%가 반영됐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애고 100% 당원 투표로 선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중도층 지지세가 강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 또한 출마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나경원 의원도 유력 후보였는데 대통령실이 위원회의 출산 장려 정책을 공개 비판하더니 결국 나 의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찰음이 커졌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와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김기현 의원이 맞붙었고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 이후 윤심이 김 의원에게 있다는 게 공식화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시 윤심으로 당대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은 이 배경에 통일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 김기현 의원을 지원 대상으로 지목하는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거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의 일부가 임금 왕 한자가 표시된 포장에 담겨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대목인데요. 한학자 총재는 1억 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 원을 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중 일부가 한자로 임금 왕이 새겨진 포장에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이 촬영한 사진을 특검이 확보했는데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 1억 원이 절반인 5천만 원씩 두 묶음으로 포장됐고 이 중 하나에 왕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몫으로 준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금이 건너간 걸로 지목된 날짜는 2022년 1월 5일. 이보다 석 달 전 TV토론회에선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왕 글자가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에게 세뱃돈을 준 건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방문한 지난 2022년 2월 8일이 설 연휴 직후라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 권 의원을 다시 만났을 당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손님들에게 답례품으로 스카프와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건네왔던 시기라며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는 최대 금액인 100만 원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서버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당원 명부에서 발견된 통일교 교인 숫자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잠식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명부에서 약 11만 명의 통일교 교인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국민의힘 당원 숫자는 5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이 들고 온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 명 가운데 약 10%인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극소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특검의 의심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당대 투표 권한이 있는 책임당원의 숫자를 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매우 미미하다라고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지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을 두고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강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발 1년여 만에 나온 수사 결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면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1년 2개월 만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했던 약 3년간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4차례 소환조사와 법인카드 사용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경찰은 1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쓴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는 총 1억 4천여만 원.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1,600만 원이 넘었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도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자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면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전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릴 전망인데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10월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외교 무대가 옮겨갑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제80회 유엔 총회. 현지 시각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고 새 정부의 외교 기조와 한반도 평화 방안을 알리는 겁니다. 마침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2025년을 맞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도 주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국가안보실은 한 달 전 이미 회담을 한 만큼 뉴욕에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현지 금융계 인사 등을 만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이후 세계의 시선은 한국 경주로 옮겨갑니다.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 경주에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이 유력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패권 경쟁 중인 미중 정상회담까지 경주에서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미중과의 관계 다지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22년 동안 방송된 인기 토크쇼가 갑자기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가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 그러자 우리로 치면 방통위원장격인 대통령 측근이 직접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 A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행자가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반대 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방송감독 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Licensed broadcaster are running the possibility of fines or license revocation from the FCC. 이 발언 이후 ABC는 프로그램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평일오후면 녹화를 앞두고 방청객들로 북적이던 극장입니다. 정문은 굳게 잠겼고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22년을 장수해온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폐방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공격당했다며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It's clearly a politically charged power play by the president to silence his objectors. 커크의 사망 이후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언론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Trump and his allies seem to want to shut down speech that they don't like to hear.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언론을 제재할 것이라고 아예 선언했습니다.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It will be up to Brendan Carr. 앞서 그는 대선 당시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토크쇼를 중단한 ABC 방송에 축하를 전한다고 했던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든 말든 지미 키멀은 무능해서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현중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메뚜기식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중시위대는 조금 전 이곳에서 잠깐 집회를 한 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위대는 현재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대한문 쪽으로 행진 중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경찰이 명동 안 진입을 막자 시위대가 명동 외곽을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곳 집회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차이나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보였고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도 들렸습니다. 오늘 시위를 주도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입니다.
윤어게인 같은 정치적 구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우려해 현장 상황을 주시했고 지금은 시위대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회 전 이곳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조금씩 늘기 시작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혐중 시위로 다시 떠나는 건 아닐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걱정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화권 손님이 아예 없었다가 이렇게 좀 늘어난 게 재작년 말부터거든요. 좀 줄어들까 방문이 좀 우려되긴 하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민성인 측면에서나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에이펙도 앞두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내수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혐오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혐중 시위대는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오늘은 또 명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혐중 시위에 대해 필요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상인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혐중 시위대 측에 명동 진입을 제한했고요. 행진 중 욕설과 폭행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보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명동 입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자집 주인이 사건 전날 흉기를 가게 안에 숨겨놓고 CCTV를 가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피자집 주인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격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부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자집 주인은 일주일 뒤 퇴원과 동시에 경찰의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며 업체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중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경찰 조사 결과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하루 전 흉기를 준비해 미리 가게 안에 숨겨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직전 매장 내부 CCTV도 가려놨습니다. 오전 10시 51분 살려달라는 피해자 신고를 시작으로 모두 3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첫 신고 이후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신고 때 주소를 듣지 못한 데다 첨단 정밀 탐색기도 제 역할을 못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흉기를 휘두른 피자집 주인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41살 김동원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 등과 관련해 모방 범죄를 예고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있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고 작성자를 검거하는 데 든 세금과 일대 치안 유지를 위해 들어간 세금까지도 게시물 작성자가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33살 남성 조선이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닷새 만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신림역 주변에 경찰이 출동해 순찰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작성자는 29살 남성 최모 씨. 검거되기까지 12일 동안 최 씨를 쫓고 신림역 주변을 수색하는 데 투입된 경찰관만
700명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글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도 제기됐고 오늘 법원은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들어간 근무수당과 경찰차 운행비용 등을 고스란히 다시 최 씨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게시물 게재 행위로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신림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살인 예고글에 이어 최근엔 공연장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협박글 게시자에게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글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